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박복현님,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오늘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작합시다. 멋있는 말씀하셨네. 그렇죠. 오늘은 가고 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은서방님, 군에 간 아들이 5달 만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늠름하고 멋진 아들을 뒤로 하고 출근 중입니다. 얼른 퇴근하고 와서 또 아들 보려고요. 시선 집중도 아들과 같습니다. 언제나. 5개월 만에 나왔다는 거 보니까 첫 휴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렇죠. 원래 첫 휴가, 두 번째 휴가, 세 번째 휴가에 따라서 맞이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첫 휴가는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옛날 얘기인가?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는 방문 열고 왔냐? 그리고 그 다음엔요? 마지막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은서방님은 지금 아들을 두고 출근하시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시나 봐요. 얼른 퇴근하고 와서 또 아들 보려고요 하는데 아들이 기다려줄까요? 친구들 만나러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왜 쌍으로 재를 뿌리는 이야기라고 했나? 제 입한테 옮겼어요. 네. 이런 건 진짜 안 좋은 건데. 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리사님은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서 체열 대기 중입니다. 품격 있는 해석에 감사드립니다. 어이구 고맙습니다. 체열 대기 중이시라고요? 네, 어디 아프신 건 아니겠죠? 그러게요. 네.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오늘 주제는 긴 장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로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유난히 좁고 강하게 집중해서 내리는 비 특성상 피해 입은 지역에 또 많은 비가 뿌려지는 지금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오전 6시 중대본이 발표한 집계를 보면 2044분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들 지금 상황 어떤지 저희에게 좀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농지 침수나 낙과 이런 피해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도 어제 오늘 좀 쏟아졌습니다. 네네. 장마가 몰고 온 물가 걱정까지 장마로 인해 겪는 여러분의 어려움 어떤 게 있는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한 분과는 잠시 후 3부에서 전화로 직접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참여 바라면서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주에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런 발언들 기억하시죠? 이게 소환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언급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아주 정석에 해당되는 해석이 될 겁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한 건 그러면 적절했느냐?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발언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때는 후보 시절이었고 행정수반이 아니었다. 고로 상권 분립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부정을 했었다. 또 이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바로 그때 또 수정을 했었으니까요. 자, 그럼 2차로 물어봅시다.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데 왜 언급을 넘어서 비틀어버렸습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피해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제3자 대위 변제라는 방식으로 비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 훼손한 거 아닙니까? 대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택적 침묵은
난감하거나 궁색할 때 나타나는 자기 방어적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인식 구속이 된 게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이 뭐라고 입장을 내면 그거 가지고 또 왈가왈부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죠. 대법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항소심의 법정 구속은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판결은 1심 판결도 아니고 기소 단계에서 그러면 면직 처분하고 뭐 했던 이런 어떤 일련의 행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얘기가 그다음에 또 따라붙겠죠. 물고 물리는데 그냥 끊어버리겠습니다. 네. 제비는 끊어버리지만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포셀럽 등 많은 분들이 역대 어느 대통령 장모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기억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뭐 이런 댓글이 많다는 걸 전해드리고요. 이 사건 내용과 또 이 판결이 미칠 앞으로의 영향들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건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씨라고 잠정 결론 내린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2022년 3월 한 달치 공관 CCTV를 모두 분석한 뒤 CCTV에 천공은 없다고 중간 발표했습니다. CCTV 분석 과정에 청와대 이전 TF 소속이 아닌 인물이 찍힌 건 확인했지만 천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KBS는 백 씨에게 몇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관저 선정에 관여했는지 물었지만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최근에는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백재권 교수님 댁 맞나요? 그 KBS에서 나왔는데 잠깐 뵙고 싶어가지고. 몰라요. 백 씨는 지난해 대선 전 윤석열 후보의 조상묘가 명당이라 큰 권력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고 김영 칼럼을 통해 용산구가 명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NS를 통해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좀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KBS의 보도를 해석을 하면 당시 공관 관계자 등이 백 씨를 천공으로 오인해서 부승찬 당시 국방부 대변인에게 그렇게 전했다. 이런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오인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 일단 먼저 풀려야 됩니다.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고 한 사람은 안경 꼈고 한 사람은 안경 안 꼈고 한 사람은 한복 입고 다니고 한 사람은 양복 입고 다니고 이런데 과연 오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 이건 체크 포인트로 남겨놓고요.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공이 아니라 백 씨가 맞다면 여기서 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백 씨가 관여한 게 단지 대통령 관저 이전뿐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대통령실 이전과는 이 사람은 전혀 무관하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전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백 씨가 용산을 명당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백 씨를 불러서 육참 총장 관저를 둘러보게 했다면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에 백 씨를 불렀을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당연히 따라붙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KBS는 몇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저 선정에 관여했는지 백 씨에게 물었지만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최근에는 취재진을 피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죠? 자, 이 몇 달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뜻하는 걸까? 요걸 봐야 되는데 맥락상 CCTV 분석 이후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해 못할 점이 도출이 되는데 KBS는 경찰이 백 씨 본인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 씨 본인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천공이 아니라 백 씨가 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몇 달 동안 왜 그를 조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가 됩니다. 조사를 안 하고 어떻게 방문자는 천공이 아니라 백 씨라고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냐. 그냥 CCTV만 보고 이런 겁니까?
그 KBS 기사를 보면 다른 참고인들은 조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백 씨만 그러면 조사를 안 했습니까? 더 나아가 천공도 조사를 안 했죠. 안 했죠. 왜 이 두 사람만 쏙 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것도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담쟁이 넝쿨님이 지금 누군가는 코가 엄청 길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김재선님은 저 사람은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백 교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정루님 왜 그러면 그때는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이 그때라는 거는 최초의 천공 의혹이 보도됐을 때를 말하겠죠. 네. 그리고 황소뭉치님 천공이든 누구든 보안시설에 들어간 게 용인이 되나요?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리고 김종원님, 천공 아니면 괜찮습니까? 라고 해주셨고, 김명신님, 근데 집은 맞는데 몰라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조금 전에 오디오 컷에서 들으셨죠? KBS 기자가 똑똑, 백재건 교수님 댁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네, 라고 하셨던 분이 좀 KBS인데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답을 했죠. 만나기 싫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사구사사님도 똑같은 의문을 좀 주셨어요. 천공이 아닌 백씨라는 게 왜 한참 지난 지금 나옵니까? 라는 건데 여기서 대통령실 입장이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공식 해명은 없습니다. 네. 단지 관계자 발로 23일 한겨레가 보도한 게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청와대 이전 TF에서 전통문화 풍수지리학 관점에서 관절을 보기 위해 백 교수에게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고 견해를 들은 것이 사실이다. 백 교수는 대통령 관저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추천했지만 실제로는 외교부 장관 공관이 최종 낙점됐다. 여러 사람 의견을 들었고 천공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됐다. 백 교수가 특정되면 얘기했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냐. 요 해명에서도 정리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문제의 본질은 왜 공적인 사안에 민간인을 데리고 둘러보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에. 그것이 천공이든 백씨든 그거는 둘째 문제라는 겁니다. 민간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을 왜 그러니까 데리고 갔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의 본질인데 조금 전에 더마카가 전해준 내용에서는 이거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이전 TF가 주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용산 이전 끝난 다음입니까? 용산 이전 단계부터입니까? 백 씨에게 자문 구한 게 이건 아까 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대통령 관제에 대해서는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했는데 대통령실은 그래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청와대 이전 TF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풍수지리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상식적 의문 아니겠습니까? 대답 좀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대답하면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대답을 안 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잠시 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 국세청이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었는데요. 그 결과가 오늘 조간을 통해서 일보가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네. 1면에 실렸더라고요. 대형 입시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모두 130여 명이고 130여 명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받은 교사는 60여 명이고 최대 9억 3천만 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액수만 들으면 와 엄청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카르텔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주목한 그 다음인데요. 이들 중에는 수능 모의고사 출제와 교육과정 연구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해서 수당을 받았던 이들도 여럿 있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전해드린 이 내용에 맞다면 이거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봐서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갖는 아주 상식적 의문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혀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밝혀냈는지가 참으로 궁금한 게 이거예요.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는 상식적으로 볼 때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사교육 업체는 자기네 장부에 무슨 어떤 고등학교 아무개 교사에게 얼마를 줬다고 딱 기입을 해놨을까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오히려 숨겨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액수까지 특정을 해서 지금 포착을 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정말로 버젓이 장부에 기재돼 있어서 그 장부를 보고 지금 숫자를 뽑아내고 금액을 뽑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사교육 업체는 도대체 뭐가 또 당당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기재를 했을까? 이것도 지금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을 할 게 아니라 일단 뭔가 단서는 나온 거 맞는데 어디까지 파헤쳐서 진실이 무엇인지가 전면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일단 중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카르텔인지 이게 확인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요건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걸로 남겨두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박병석, 박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23일 어제죠. 네. 베트남과 라오스 방문차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정은 2달여 전에 베트남 국회의장이 전임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 등을 초청해서 성사가 된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 4명의 의원 중에는 박정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박정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수해 입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박정 의원에게 귀국하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 박병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3명은 오늘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요. 이거저거 따질 것 없이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수해 골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걸 버젓이 다 지켜봤을 의원 나리들께서 그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셨다. 홍준표 수해 골프 논란의 귀결점이 당 윤리위원회 징계 개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야가 26일 수해대책 TF 첫 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그리고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20여 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거쳐서 27일 본회의 처리를 하자. 이렇게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갔다 이래가지고 좀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도 아니 대구에서는 수해 안 났고 나는 매뉴얼대로 했다 이렇게 그 강변을 하다가 지금 여론의 어떤 그 역풍을 맞아갖고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기 뭐 베트남 라오스 방문하는 그 일정에 예를 들어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였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둘러댈 겁니까? 그럼 홍준표 대구시장 왜 욕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왜 징계까지 그러니까 그 징계 대상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거기서 한번 그러니까 그 민주당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징계 절차 개시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의원님들은 징계 대상은 아니는 겁니까? 베트남 라오스라고 하는 게 놀러 간 게 아니라 의원 외교 차원이기 때문에 공적 업무 수행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면 왜 귀국 지시를 왜 내립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김성준 님이 의원 개개인이 이렇게 책임의식이 없어서야 라고 보내주셨네요. 왜 이렇게 그 국민 아픔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걸까요? 왜 기본도 못하는 겁니까? 네? 네, 그러게 아침부터 화 너무 내지 마시고요. 네, 정치인들이 선 자리가 참 멀리 있고 높이 있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면서 JB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파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